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를 살면서 수년간 착실하게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 집값이 속절없이 너무 많이 올라 전세 사는 사람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수억 원씩 올라 이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벼락거지가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4년 동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2배 이상 오른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이 언제까지 상승할지, 떨어진다면 언제쯤 침체기를 거쳐 하락기가 올지 집값 전망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는 최고점이 아닌가요? 사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매매 가격이 현재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가 실종인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매도인들이 매물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가 유지되고 있고, 어쩌다가 한 건 거래가 신고가를 경신하면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집을 매수하려는 무주택자나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는 유주택자 모두는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동산도 경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늘 회복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버블이 너무나도 많이 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2022년 하반기부터 침체기를 거쳐서 수년간 하락기가 올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 이후로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신흥국가들은 자금 이탈 등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가 빠르게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 공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는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무려 1730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집값은 급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는 불보듯 뻔합니다. 시중금리가 급속도로 인상되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경공매 시장에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주택시장의 영끌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자금을 받은 집주인들은 이자 비용 부담으로 크나큰 고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수요보다 공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중산층 붕괴로 수요 계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권에서만 둔촌의 주공 12,032호, 개포 주공 1단지 6,702호, 개포 주공 4단지 3,375호 등 입주 물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정비 사업이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급증한 공급량으로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요 공급 원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2023년 이후부터 주택 임대 사업자의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여 2026년부터 임대 등록 기간이 종료되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물량이 쓰나미처럼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8년 이상 의무 임대로 집을 묶어놓은 곳들이 의무기간 만료가 되면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당정이 의무적 임대 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등록 임대제 개정 검토안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 제공했습니다.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에서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안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당정은 이 경우 2028년까지 약 109만 가구 중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우려한 매물이 대량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집값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GTX-A입니다. 광역급행철도의 개통과 신안산선 준공입니다. 새로운 고속철도망이 생겨 수도권 애각에서도 대도시로 출퇴근 이용이 편해지면서 그만큼 서울이 확장되는 나비 효과가 나타납니다. 2023년 경기 남부부터 서울 강남까지 25분이면 갈 수 있는 GTX-A 노선 개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경기 서부권과 서울을 잇는 신안산선이 준공됩니다. 서울 생활권 확대로 인한 주거 수요가 분산되면서 아무래도 서울 아파트 수요가 격감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3기 신도시 입주가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1기 신도시 입주 기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5년간 침체기를 겪었고 2기 신도시 판교와 관교가 입주했던 기간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아마도 3기 신도시 역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분산되는 영향으로 하방 압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기 신도시인 판교, 광교, 위례가 지구 지정된 지 7년에서 8년 만에 입주가 시작된 것을 추정해 보면 2019년, 2020년에 지구가 지정된 3기 신도시는 2026년이나 2027년을 전후해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되는 엄청난 물량이 서울 집값 하락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구입 지수가 너무나 높습니다. 그동안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PIR이라고 아시지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입니다. 이렇게 PIR이 갈수록 높아지는 점도 집값 하방 압력을 주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1123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대출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4,121만 원인데요. 대기업 초임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28년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얘긴데 정말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집 사기란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설령 집이 있다 해도 세금 부담과 기타 공과금으로 집을 유지 관리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종자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동산 거품이 너무 많이 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한참은 빠져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죠. 정치권도 달라져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구태여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장 원리의 근본을 두고 시대 환경 변화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입니다. 여러분, 당분간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것은 절대 금물임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